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우체 스튜디오의 미니 배열 풀알로 커스텀 키보드 DK1 60%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한정된 기간 동안 그룹바이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예상 배송일은 11월로 나와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이렇게 윈키, 윈키리스, HHKB, 해피해킹이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 하판과 무게추 재질을 원하는 대로 커스텀 주문 가능해서 나만의 조합으로 키보드를 빌드해볼 수 있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컬러는 시안 글레이즈 컬러입니다. DK160은 키보드 최초로 마블나노 마감을 적용했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있어 보이네요. 확실히 좀 고급 키보드라는 느낌이 팍 드는데요.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지금 제가 빌드할 제품은 하판이 구리고요. 이 구리는 이런 식으로 다 노출이 돼서 키보드의 외관을 굉장히 느낌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판에는 먼저 고무 범폰을 이렇게 내 귀퉁이에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붙여주고요. 이렇게 완성. 근데 진짜 좀 고급지고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세히 보면은 베젤도 굉장히 얇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젤 폭을 좀 최소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도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여기 반대쪽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징 자체만의 무게는요 1.35kg이 나오네요. 이 제품은 커스텀 키보드라 이렇게 재질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하판에 달린 무게추인데 이것도 다른 재질로 바꿔줄 수 있고, 뭐 이거는 무게랑은 상관없지만 납땜을 해야 되는 솔더링 기판과 스위치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핫스왑 기판, 그리고 블루투스 무선 2.4G 무선까지 지원하는 트라이모드 핫스왑 기판도 선택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선 기능이 없는 핫스왑 기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플렉스 커팅 없이 깔끔하게 논플렉스 컷으로 제작이 됐네요. 그리고 이 보강판은 알루미늄 보강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 빌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살펴보니까 전부 내부에 윤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따로 작업 없이 바로 빌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가 기판에 조립하는 방식이 아닌 보강판에 끼우는 보강용 스테빌라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기판에 끼워야지 좋은 스테빌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강용 스테빌라이저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커스텀 키보드도 레고보다 손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7U 사이즈의 철심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다행히 이렇게 따로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로 갈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던 윤활제를 옮겨주고 그대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꾹 눌러주고요. 스테빌라이저 조립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딸깍하고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보강판에 이렇게 배터리처럼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철심 방향을 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이렇게 뚝 눌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 해피해킹이라서 백스페이스 쪽이 이렇게 1U짜리로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이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키보드 짬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약간 당황은 했지만 그대로 빌드 진행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기판에 참깨빵과 순쇠고기 패티, 신선한 야채를 올린 후 바로 스위치를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꼽은 스위치는 WS 빅 럭키 스위치인데요. 이 스위치는 이렇게 리니어와 텍타일 그리고 클릭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전부 다 체결해 줬다면은 여기 아래에 기판 쪽에다가 이 실리콘 부품을 이런 식으로 끼워주고요. 여기 검은색 보강판 쪽에는 요거 지금 이게 덤벨 가스켓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거를 이게 꼬다리가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판에도 이런 식으로 끼우고 보강판에도 이런 식으로 끼우는 더블 가스켓 마운트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냥 있어 보이기만 하는지 아니면은 좀 괜찮은 타건감이 나올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이제 하우징을 가져와서요 하판과 상판을 고정시킨 나사를 풀어주고 이렇게 총 4군데입니다. 다 풀어줬으면은 그냥 나사를 빼지 않고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요. 커스텀 감성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흡음재를 깔아주고 조립한 기보강을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립이 쉬워요. 지금 이 기판에도 자석 결합 커넥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손쉽게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약간 아다리가 안 맞고 있는데 이런 가스켓 부품들을 좀 이렇게 안으로 넣어가지고 자리를 잡아주면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꾸깃꾸깃 결합이 돼가지고 다시 해줄게요. 생각보다 이 자력이 엄청 세요. 자, 제대로 정리를 해줬고요. 다시 결합을 해줍니다. 이거 가스켓 부품을 일부러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만든 걸까요?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이게 딱 이렇게 보강판을 올린다고 클린하게 착 맞지는 않고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는 꾸깃꾸깃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조립이 됐죠. 이제는 상판을 다시 올려준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고 키캡을 결합해주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역시 투명 키캡보다는 으차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완성입니다. 키캡은 우체 스튜디오의 그레이 스카이즈를 썼습니다. 그레이 컬러인데 살짝의 녹색빛도 감도는 게 그래도 괜찮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타건해보고 느낀 점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 구성 케이블인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파란 불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선 자체가 짧아요. 기본 케이블의 길이감은 좀 짧게 느껴졌고요. 아까 윤활 없이 그냥 빌드를 했잖아요. 근데 괜찮네요. 이 정도면 진짜 스테빌라이저 따로 뭐 철심을 잡거나 그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사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타건해본 스위치는 WS 빅럭키 스위치의 리니어 타입입니다. 키압은 일반적인 정도에서 살짝 쫄깃한 정도이고 맛있게 도각거리는 느낌이 매력적인 그런 스위치였습니다. 타건할 때 서거김 자체는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기분 좋은 서거김이 나오고요. 단정하면서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맛이 또 괜찮은 느낌이긴 한데 촉각 피드백에서 윤활의 찌거김 같은 게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100%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타이핑감을 내어주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살짝은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에요. 스위치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상부 하우징인데 스템의 사이드 레일이 이렇게 상부 하우징 쪽에서 마찰을 일으키고요. 꽤 많은 윤활제가 발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드 레일은 이렇게 약간 층이 젖어 있잖아요. 서거기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활제를 조금 덜어내주거나 펴발라주면 괜찮아질 수도 있겠네요. 스프링은 일반적인 스프링 길이 정도긴 한데 그것보다는 아주 살짝 미묘하게 긴 정도, 롱프링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빅럭키 넌클릭 스위치 체크해볼게요. 지금 타건해본 빅럭키 텍타일 스위치의 키압은 리니어보다는 아주 살짝 묵직한 느낌이 나옵니다. 그런데 키압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정도라고 느껴지진 않고요. 이거는 텍타일 축의 걸림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리니어 때와 비슷한 평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타건감이 재밌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맛있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맛깔나는 도각거림이나 약간은 리니어보다 강한 쫄깃한 키감, 거기다가 이렇게 좀 사각사각거리는 서거김도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DK1 60과 함께 매칭한 궁합이 또각또각거리면서 참 마음에 드는데 이 스위치의 러프한 찌거김이 리니어 때와 마찬가지로 텍타일에도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활제 뭉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순정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건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게 참 그런대로 즐길 수 있는 타건감이 나와주니까 이게 뭐든지 간에 사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러프한 감이 이 스위치 특유의 느낌은 되게 깔끔하게 또각인단 말이에요. 그거랑 겹쳐서 나오는 게 재밌지만 너무 아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치 분해해보니까 윤활의 상태는 리니어보다는 좀 더 골고루 잘 펴발라진 모습인데요. 뭐 아무튼 사이드 레일은 역시 특이하죠. 그리고 스프링은 이렇게 짧은 숏 스프링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일률적인 타건감이 나와줘요.
지금 타건해본 스위치는 빅러키 스위치 클릭키 버전입니다. 사실 이런 클릭축은 요즘 국내 시장에서는 자취를 감춘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해외에서는 새로운 신규 클릭 스위치들이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위치를 꼭 타건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새로 나온 뉴 클릭 스위치는 어떤 느낌을 내어줄까? 그런데 이거 좀 상당히 재밌네요. 마음에 들어요. 일단 타건 소리가 너무 경박스럽지 않고 차각차각거리는 게 되게 재밌고요. 클릭이니까 당연히 넌클릭 스위치, 그러니까 텍타일 스위치처럼 이렇게 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걸림의 느낌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목 넘김? 약간 그런 느낌?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간만에 굉장히 후레쉬한 느낌을 받네요. 엄청 신선한 느낌. 그리고 제가 이런 클릭축인 청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쳐봐도 청축은 뭔가 금방 질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좀 완성도가 높은 클릭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옛날 타자기 소리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꽤 괜찮은 느낌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초각거림의 짜임새가 좀 더 쫀쫀하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요. 자, 이렇게 빅러키 스위치 세 종류를 함께 타건해보면서 하우징의 느낌이 좀 명확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단단하면서 도각거리는, 그러면서 맛깔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합판의 재질이 구리잖아요. 이 단단하면서 짧은 구리 특유의 울림이 깔끔하면서도 포근하게 느껴져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우징이 참 고급스러운 키감이 나와요. 포각거리는 울림이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값비싼 커스텀 키보드에서나 나올 수 있는 기분 좋은 타건감을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제이슨 파일을 통해 비아 키 매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피에이킹 계열의 키보드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캡스락 쪽에 레프트 컨트롤이 들어가고 엔터키 바로 위에 백스페이스가 들어가는, 거기다가 레이어 1에는 요 엔터키 바로 아래에 있는 펑션 키와 함께 누르면은 방향 키가 되는 요런 세팅을 보통 하거든요. 해피에이킹의 기본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커스텀 키보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는 또 이렇게 백스페이스 키를 넣어줬습니다. 커스텀 키보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근본에 집착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매핑해서 사용하는 게 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키보드는 사실 60% 배열로 나온, 그러니까 굉장히 매니악한 배열의 커스텀 키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키보드에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전체적인 하우징 완성도가 상당히 괜찮게 나온 제품이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추천해드릴 수 있는 좋은 하우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깔끔하면서 너무 단순하지 않은, 잘 보시면 여기도 그냥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닌 이런 입체감이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냥 면 자체가 일직선이 아닌 게 지금 보이시죠? 이게 참 가공만 봐도 그냥 허투루 만든 그저 그런 하우징이 아닌 굉장히 느낌 있는 힙한 하우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요 구리와 아니면 황동이 커스텀 키보드의 재질로 들어가는 거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일반적인 키보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터키의 고급스러운 특유의 맛이 저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체 스튜디오에서 한정 기간 동안 판매하는 DK160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커스텀 키보드 빌드 리뷰어 승업이었습니다.